부모님, 저에게 자꾸 사적인 일 시키시는데 자제 부탁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힘든데 문제에 대해서 정면 돌파도 해보지 않고 그 쓰레기 같은 인간 때문에 왜 내가 물러나야 할까요? 참으면 호구가 되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유긍정입니다. 오늘은 회사 생활이 많이 괴로울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0대 때 저는 회사에서 예스맨이었어요. 정장을 입고선 항상 밝은 표정 유지하고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물론 이렇게 적극적으로 회사 생활에 임하는 자세 너무 좋죠. 하지만 항상 저는 가면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퇴근을 하고서는 에너지가 다 빠져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인생 자체가 불행한 회사 생활과 같아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데이트할 때마다 남자친구에게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하소연하고 친구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요. 부모님에게도 힘들다고만 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직장 상사와 동료가 했던 말, 행동들을 곱씹고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 같은데 고민글도 올려보고요.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제가 벌써 직장 생활 15년 차가 되었거든요. 지금도 회사 생활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참지는 않아요. 참으면 호구가 되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됩니다. 제가 15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경험으로 체득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아마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요인은 딱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는 일이 너무 많거나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죠.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뿌리를 뽑아야 하거든요. 줄기나 잎만 제거한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용기가 없죠. 문제 주위를 빙빙 돌면서 혼자 고민하거나 여기저기 하소연을 하거나 술만 퍼마시죠. 저도 알아요.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것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평판이 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 아닌가요? 내가 죽도록 힘든데 문제에 대해서 정면 돌파도 해보지 않고 그 쓰레기 같은 인간 때문에 왜 내가 물러나야 할까요? 회피하지 말고 일단 용기 내서 정면으로 부딪혀 보세요. 저는 꽤 일을 잘하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계속 더 많은 일을 주는 거예요. 직원이 한 명 그만두었는데 그것도 채워주지 않고 저에게 그 업무까지 맡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명이 할 일을 혼자 하려니까 너무 막막하고 답답했어요. 이건 굉장히 부당한 일이잖아요. 저는 윗분들을 찾아가서 지금 업무도 너무 많고 버거워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업무를 바꿔주시거나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세요. 라고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바뀌는 것 없이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한 달을 참았는데 계속 참으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몸이 안 좋은 곳이 있어서 치료할 곳이 있었어요. 의사분에게 말씀드려서 진단서를 끊고 일주일간 병가를 냈어요. 만약 치료할 게 없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사유를 만들어서 연차를 쓰시면 되겠죠? 윗분들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동료들도 도와주지 않는데 인류애나 동료애도 같이 사랑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두 명이 할 일을 혼자 하고 있고 계속 저한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데 동료애고 나발이고 제가 살아야죠. 일주일 동안 부재였더니 다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제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었고 저는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욕먹을 일인가요? 저는 제 권리대로 아파서 치료를 하고 온 것뿐인데 본인들이 피해봤다고 저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열받더라고요. 저는 치료를 계속 해야 돼서 일주일에 하루씩 연차를 내야만 했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인원 한 명이 보충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인간의 이기심을 보았고 절대 앞으로는 부당한 일을 묵인하고 참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두 번째로 직장 생활에 있어서 가장 스트레스 요인은 인간관계일 거예요. 왜 그렇게 회사에서는 쓰레기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지, 그냥 사회에서 만났을 때 더러워서 피했을 그런 인간들을 회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웃으면서 대해야 된다는 현실이 참 거지 같잖아요. 불쾌하다면 그 자리에서 절대 웃지 마세요. 리액션 안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럴수록 참고 속으로 사귀려고 하면 안 돼요. 데이트 폭력이나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초반에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직장 내 괴롭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웃으면서 참으면 그 강도는 더 세지고
더 악랄해져요. 그 인간 때문에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피폐하고 불행하다면 그냥 참지 마세요.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절대 참지 마시고 초장에 확실하게 여러분이 느끼는 것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달하세요. 고민 상담을 주변에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상대방에게 다이렉트로 말하세요. 잠깐 커피 한잔 하자고 하거나 둘만 있게 되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웃으면서 말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그냥 나의 이 더러운 감정을 상대방에게 그냥 바로 토스하는 거예요. 만약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도저히 용기가 안 난다고 한다면 메일이나 문자로라도 꼭 하세요. 대리님, 자꾸 야라고 부르시는데요. 듣기 좀 거북한데 이름을 불러주셨으면 합니다. 팀장님, 저에게 자꾸 사적인 일 시키시는데 자제 부탁드립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일단 이렇게 나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쓰레기 같은 레전더리한 인성을 가진 인간들이 한 번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분을 괴롭히고 바뀌지 않는다면 방법이 있어요. 휴대폰 녹음기 어플을 1페이지 제일 빨리 누를 수 있는 위치에 지정해 두세요. 그리고 이제 뭔가 기미가 보이면 바로 녹음을 누르시고 그 인간이 나에게 저지르는 온갖 만행들을 다 증거로 확보하세요. 녹음을 할 때는 굳이 몰래 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그냥 대놓고 누르세요.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불법도 아니고 상대방도 내가 증거를 확보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직장 생활에선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의 자존감을 지켜주세요. 문제가 있으면 빙빙 돌지 말고 다이렉트로 초장의 뿌리부터 뽑아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직장 생활에 대해 저의 경험을 빗대서 말씀드려봤어요. 여러분의 회사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긍정이었습니다.